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그 고등학교 때 한창 나이,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한창 나이인데, 고등학교 때 배고파갖고 쉬는 시간에 밥 먹고 그러면 김치 냄새 난다고 조 맞고 그랬더니 그 시절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먹고 싶은 거 먹다가 조 맞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나이에 부지런히 드세요. 응? 부지런히 드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봤으니까, 이제 수용에 대해서 봤으니까, 뭐에 대해서 이제, 한매특약은 우리가 시험 문제 한 번뿐이 안 났어요. 안 나오니까. 여러분, 한매특약 단어가 보이면, 일단 여러분이 기억한 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한다. 근데 부기등기 해야 된다. 부기등기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그런 것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자, 쭉 넘기셔갖고, 어디, 여러분 거기, 165페이지 그 상속등기 나오죠? 그 상속등기에서 볼 사항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단독이에요. 거기 그래서 의 나오죠? 의 나오는데 거기 동그라미 번에 그 상속 등기에 있어서 쭉 이게 나오는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거기 저 밑에 그 쌍가루 3번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나오죠? 수인인 경우 나와서 수인이 상속인 중에 줄치세요. 거기 중요한 게 수인이 상속인 경우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뭐예요?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 그 얘기죠? 그게 일단 중요해요. 그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독신청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볼 사항은, 자, 다른 게, 거기서 같이, 쌍가루 3번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도 일단 이 상속은 단독이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단독이라고. 그래서 이 상속등기에서 딱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는 뭐라고? 단독신청이란 말하고, 단독신청이다. 그래서 만약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여러 명이 일괄해서 단독을 하는 것이지 상속 등기를 공동으로 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단독 신청이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자기 지분만에 자기 지분만에 상속 등기 안 된다. 이 두 가지만 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유증 얘기 나오는데 유증은 뭐예요? 유증은 일단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유증은 자 만약에 유언에 의한 증여를 우리가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언에 의한 증여를 유증이라 하는데 자 이렇게 유증이란 뭐예요? 유증이라고 하는 것을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하게 되면 이 유증을 두 개로 한번 나눠봅니다. 하나는 뭐라고? 하나는 미등기 상태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등기 상태로 이렇게 나눠보자니까 기등기 상태라고. 기등기는 등기부가 있는 상태 얘기죠? 그러니까 미등기 상태를 구별합니다. 뭐라고? 자 하나는 이 포괄 유증과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특정 유증 있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합니다. 포괄 유증과 뭐라고? 특정 유증. 자, 그 다음에 이 기등기도 뭐예요? 기등기도 뭐하고? 이 포괄 유증과. 또, 그 다음에 뭐예요? 특정 유증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특정 유증으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구별해 봅니다. 자, 지금 이 칠판에 쓴 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죠? 유언에 의한 증여를 미등기 상태하고 기등기 상태로 두 개를 나눴다.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으니까 포괄유증은 자, 그 갑이란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다 준다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뭐예요? 2분의 1을 포괄적으로 주는 게 포괄유증이죠. 특정유증은 특정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민동 100번지 있죠? 그 특정 부동산을 주는 거죠. 이건 매매와 같은 거 쉽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 이 포괄유증을 을이란 사람이 포괄유증을 받았다 보자. 그럼 비교해보면 자, 보세요. 미등기 부동산에 포괄유증은 을이란 사람이 자 직접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단독으로 보존등기 합니다. 누가 을이란 사람이 보존등기 하죠.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에 특정유증은 보존등기를 못해.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의 누가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A라고 하는 자식이 무슨 등기를 마치고 이렇게 1번에서 무슨 등기 마치면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렇게 A가 이렇게 보존등기를 마치면 본인이 마쳤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2번 누구한테 유증받은 사람한테 뭐 해주는 거예요, 지금? 원인을 유증으로 해서 이렇게 등기해준다. 응? 그러면, 이 지금 뭐 기등기라는 건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죠? 등기부가 있으니까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에서 누가 현재 소유권 보존등기 누구예요, 이거? 갑이란 사람이 유언에 의한 증여하는 이 갑이란 사람이 기등기가 저기하죠? 그럼 이제 포괄 유증이 여기다 2번 뭐예요?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으로 해서 등기한다. 그 다음에, 특정유증도 뭐예요? 기등기니까 등기부상에 지금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누구예요? 이거 갑이죠? 그 다음에 2번 뭐라고?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을 원해서 이게 을 앞으로 등기한다.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미등기 포괄유중만 단독으로 보존등기 할 수 있지? 절대 뭐라고? 특정 유중은 이전등기 해야 한다. 공동으로.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자. 자, 포괄유중은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등기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 처분하려고. 특정 유중은 뭐 하려고? 취득하려고. 그죠? 그러면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뭐냐? 이 세 개의 공통점은 항상 뭐라는 거 있고? 공동이청이에요. 뭐라고? 공동이청이다. 자, 굳이 뭐예요? 굳이 이 두 개는, 이 두 개는 뭐예요? 굳이 상속등기를 안 해요. 항상 기본적으로 해서 유중 나왔을 때 시험 문제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뭐라고? 단독이 아니라 뭐라고? 핵심어가 공동이에요. 핵심어가 뭐라고? 공동이청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아버지가 뭐예요? 이 을이란 사람한테 뭐 했어요? 유언의 증서를 줬어요. 응? 법무사를 통해서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그러면 A라고 하는 아들은 이 공동으로 등기만 해주는 거지. 얘가 굳이 뭐 상속등기 할 필요가 없어. 왜? 상속등기 해봤자 얘가 A한테 아버지 사망하시면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굳이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상속등기 할 필요 없어.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니, 거칠 필요 없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뭐예요? 이분이 돌아가시면 1번에서 이렇게 유언에 의한 증여가 이제 갑이했으면 A라는 아들이 2번 이전등기 원인을 모래해서 상속을 원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 등기를. 왜? 이분이 돌아가시면 A가 직접 해줘야 되니까 공동이니까 그냥 뭐예요? 뭘 받은 사람한테 유중을 받은 사람한테 원인을 유중을 해서 이렇게 등기가 되니까 얘가 할 필요 없다는 게요. 근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A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A가 이렇게 했어. 상속등기를. 그럼 여러분 만약에 국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안 해도 되는데 A가 했으면 얘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착한 애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는지 이해는 한 거죠, 지금. 그래, 착한 사람이지. 왜 착해? 그리고 세금 내고 그러니까 착하지. 그런 얘기야, 지금. 무슨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굳이 착한 애인데 안 해도 되고 했으니까 이걸 말살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그 얘기야, 지금. 안 해도 되는 걸 했는데 세금 내고 그랬으니까 말살 필요 없다,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자, 그 유증에 대한 얘기는 유증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거기 보시면 유증이라 하게 되면 유언에 의해서 유증자의 재산을 사후에 죽은 다음에 무상으로 양도해서 유증자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으로서 법적 방식에 의한다. 유증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나누는데 포괄유증은 갑은 을에게 재산을 전부 재산의 3분의 1 유증하는 거 얘기고 특정유증은 갑은 을에게 건물 증여하는 거죠. 그 얘기죠. 이제 이해했죠? 이건 무슨 말인지 넘기세요. 자, 그러면 166페이지. 자, 거기 쌍가리번 등기신청에서 신청이 나오죠? 신청이 나오는데 기억에 신청이 나오는데 거기 공동신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게 중요한 단어다. 그러면 거기 다만 수증자가 수인일 경우에 포괄유증에 있어서는 전원이 공동하거나 각자 자기 집만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랬죠? 자기 집만 해서 된다 그랬으니까 뭐가 아니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 상속과 보존등기가 아니니까 되는 거예요. 자기 집만에 안 되는 거 딱 두 가지라 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라고? 보존등기와 상속만 안 되는 거예요. 보상 없다 그랬으니까. 그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뭘 봐야 되냐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등기인청 방식 나오죠? 기억의 유증자 목적은 미등기, 아까 미등기는 뭐만, 특정 유증은 뭐예요? 보존등기 못해요. 뭐만 가능하고, 포괄유증만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이제 유증에 지금, 우리가 이전등기 배우는 거예요. 줄쳐보세요. 유증에 의한 이전등기는 포괄이든 특정이든 불문하고 모두 무슨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고. 상속등기 거치지 않는다고 써있죠? 그 시험 문제 나와서 상속등기를 거치고 이전등기 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 유증 얘기 나오면 딱 두 가지 뭐라고? 하나는 공동. 하나는 뭐예요? 무슨 등기 거치지 않는다고? 상속등기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거기 167페이지에 그 10번 진정명 회복에 대한 원인 이전등기 나오죠? 진정명이 나오죠? 진정명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 진정명이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작년에 이제 나왔던 게 진정명 회복에 대해서, 자, 이 민법에 21회 때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우리가 이전등기 나왔는데, 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이 등기부상에 이 갑이란 사람이 뭐예요? 법 없이 살 사람입니다. 갑이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법 없이 살 사람인데 농사 짓고 있는데 김사기가 2번 뭐라고? 이전등기. 김사기가 원인행위 없이 실체관계 부합도 없습니다. 원인행위 없으니까. 등기가 갔어요. 무권리자죠? 자, 얘 믿고 누가?
3번 이전기. 예, 이전기. 병이 뭐라고 소유권 취득했어? 병이. 그러면 얘도 무권리자죠? 그러면 자, 대법원 판례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럼 2등기도 말써야 되면 이게 살아나니까 이거 두 개 다 말써야 되겠죠? 복잡하죠? 그러니까 2등기 말소하지 말고 집중 뭐라는 얘기니까 다이렉트로 이 병한테 4번 뭐라고 소유권 연기. 자, 원인을 뭐로 해서 진정. 자, 진정 뭐라고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등기해보라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기본 판례를 이제 자 따라해보면서 암기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 지금 갑하고 김사기하고는 원인행위가 뭐예요? 자, 이 사기가 있으니까 원인행위가 무효죠? 자, 따라해보세요. 원인행위에 무효와 취소는 말소등기 안 하고 진정명의 회복에 의해서 이전등기 할 수 있다. 다시 이게 기본 판례입니다. 이건 민법에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꼭 보셔야 돼요. 다시 자 따라해보세요. 원인행위에 무효와 취소는 말소등기 안 하고 진정명의 회복에 의해서 이전등기 할 수 있다. 이게 틀이에요. 기본 틀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진정명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만약에 이렇게 을구에 뭐가 있어요? 작년에 나왔을 때 여기 뭐예요?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죠? 저당권 설정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선의의 저당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선의의 저당권은 이 원인행위가 뭐예요? 절대적인 무효인지 절대적인 취소인지 그런 말이 안 나오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안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예요? 절대 무효라면 공신력이 없으니까 이것도 무효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시험 문제 나와서 원인행위 무효와 취소가 있고 무효가 취소 있고 자, 선의의 저당권이 있게 되면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 못한다 그러면 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뭐가 나오면 원인행위 무효와 취소가 나오면 뭐예요? 원인행위 무효 취소 나오면 뭐 없이도 말소등기 없이도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 가능하다 외우고 이 선의의 무슨 저당권 이런 거 고민하지 말라니까. 그건 나중 문제니까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있다야. 이해했죠? 무조건.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진정명이 나오면 무조건 있다야. 그렇게 외우든가. 그래도 안 틀리니까 없다라고 자꾸만 없다라고 하게 되면 복잡하다는 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일단 진정명 회복은 나머지는 다 뭐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매매니 상속 유증 수용 진정명 회복 있죠? 이 매매는 매매 계약 날짜, 상속은 유증은 돌아가신 날짜 있죠? 돌아가신 날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이 상속은 아버지 사망은 임종을 지켜본다 그래요. 임종을. 아버지 돌아가신 거 임종을 지켜보잖아. 그러게 돌아가시고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아예 의사가 얘기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돌아가셨다고. 그게 돌아가신 날짜지 그게.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보상금 주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그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뭐예요? 이 진정명 회복은 날짜가 없어. 날짜가 그냥 대법원에서 이 갑을 위해서 뭐라고? 갑을 위해서 이 진정명 회복이라는 판례가 원인을 하나 제공한 것이지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계약도 아니고 사실행위도 아니니까 뭐가 없다? 날짜가 없다는 게 날짜가. 그래서 절대 시험 문제 나와서 이 진정명의 회복은 등기 원인은 있어요. 뭐가 있다고? 등기 원인은 존재하고 있는데 뭐가 없다는 게 이거.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일자를 뭐예요? 일자를 쓴다 안 쓴다 이거. 안 쓴다죠. 그럼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어디 법원직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를 판결로 한 경우에는 그 판결 선고 날짜가 뭐예요? 판결 선고 날짜가 원인 날짜다. 그 X. 절대 뭐를 안 쓴다고? 원인 날짜를 안 쓴다. 원인 날짜를. 그래서 여기 그 진정명 회복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면 자 넘겨보시면 어디에 168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168페이지다. 168페이지. 그 168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뭐예요? 거기 판례 나오고 몇 번째 줄에 거기 자 세 번째 줄에 진정명 회복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 원인은 뭐라고 쓰지만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뭐예요? 기록하지만 등기 원인 날짜를 뭐 하지 않는다는 게 이거. 기록하지 아니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써있죠? 그게 중요한 단어다. 그거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자 7번 보세요. 매매, 상속, 유증, 수용, 진정명 회복 있죠? 요 5가지 중에 5가지 있죠? 이 5가지 그러면 이게 계약은 뭐가 계약이에요? 이 5가지 중에서 계약은 이 계약이죠? 이 유증은 계약이 아니에요. 유증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 그럼 이건 유증은 그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그건 계약 아니지. 아, 계약 의사표시 2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 꼭 알아야지 붙어요? 몰라도 붙어요? 뭐야, 상관없어, 몰라, 상관없어. 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공동이죠? 단독이죠? 공동이죠? 단독이라 그랬죠? 이거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 같아요? 이게 원래 공동의 원칙이에요. 얘하고 둘이서 공동을 해야 돼, 이게, 거기에. 안 해주니까 판결받고 단독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외우는 게 필요하겠죠?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칠판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이상하게 단독으로 이렇게 단독이 가능한 것은, 가능한 건 앞에 무슨 자가 있어요, 이렇게. 시자가 앞에 붙어 있어. 그죠? 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시어머니하고 시누이하고는 일을 같이 하고 싶어요? 아예 혼자 하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단독하는 거야, 그게. 그 생각, 얼마나 간단해. 그렇죠? 그래, 우연히, 자네는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시어머니가 싫은 게 아니라, 일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게 편리하다. 그런 얘기지. 누가 싫다 그런 거 아니야. 시으시니까 싫어, 사실. 무슨 자가 들어가 있으면, 희한하게 시에자가 있는 것은 뭐라고, 그게 혼자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단독이다.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시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공동의 원칙이야. 어? 원인행위 중에 뭐라고 이거, 항상 뭐가 들어가 있는 건, 시자가 있는 거면 그것만 혼자 하고 싶은 거야. 단독 신청이다. 이게 빠르죠?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고민할 것도 없지. 아, 그렇구나. 그게 단독이구나. 이 얘기를.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이건 뭐가 원칙이에요? 공동의 원칙이야. 뭐가 예외가 단독이고, 공동의 원칙, 예외가 단독인데, 얘가. 그래서 공동일 때는 이건 자, 이게 계약이 아니니까 원인 증서가 없어요. 근데 단독일 때는 판결서가 뭐가 되는 거, 이거. 판결서가 원인 증서인데, 우리가 시험 문제, 그런 건 안 나와요, 요새는. 안 나오고, 시험 문제 나온다면, 자,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어디에서 법원직에서 나왔던 문제가, 자, 진정미 회복에 의한 이전 등기는 판결에서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다. 그게 지금. 그래서 거기 168페이지에 뭐라고, 이것은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 표상 쭉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등기 권리자, 상속인 등이 신청해야 되는데, 자, 진정회의에서는 의무자는 반드시 현재 명의를 뭐로 해야 된다는 게 이거. 의무자를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 지금. 원칙적으로 공동이 출치세요. 원칙적으로 뭘 의하나? 공동인청에 의하나 응하지 않으면 뭐라고 판결받아 단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 항상 기본 원칙이 뭐란 얘기니까. 공동을 하는 게 원칙이다 하니까. 안 하니까 뭐라고? 단독을 한다. 그런 얘기 지금. 그렇게 보지 않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 한번 거기 169페이지 보시면 유증인이 나오죠? 유증인이 나오는데 틀린 거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답은 두 가지 찾는 거야. 하나는 뭐라고? 자, 단독이라 써 있는 게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거기 동그라미 3번처럼 뭐라고 거기 그 상속 등기를 거친다고 써 있죠? 거친다 그랬어요? 거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거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 게 기본 답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답이니 거기 유증의 기한을 붙은 것은 기한이 도래한 날을 원인 날짜로 기록하고. 왜? 조건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포괄유증은 포괄유증은 등기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권리 취한다 그랬죠? 그래요. 그 다음에 3번은 그게 답이고, 유류분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등기관이 그런 거 침해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거 모른다는 게. 그 다음에 5번에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 유증인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유증에 의한 이전등기 한다 그랬죠? 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건 무분이 없으니까. 포괄, 유증만 있으니까. 그러면 자 7번 보세요. 분명히 뭘 해오라 그랬어요? 유증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 공동. 또 하나는 뭐라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거친다 그러면 친다고. 그런 게 문제가 시험 문제 답으로 나니까 보자니까. 그리고 그 밑에 수용 문제야. 그 수용 문제에 보면 이전 등기가 하나 틀린 거 그랬을 때 그 수용 얘기 나오죠. 1번 수용 얘기 나오죠. 수용은 공동이에요, 단독이에요? 단독이죠. 근데 뭐라고 써놨어요?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겠지. 항상 수용은 촉탁 아니면 단독이니까. 답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 1번이 답이겠지. 그 2번은 진정명이 나왔으면 원인 날짜 기재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당연히 뭐라고?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인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인수 청구권이죠. 의리 등기 안 해가면. 그 다음에 유증액이 나오면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일 때는 뭐예요? 유언집행자가 상속의 명의로 뭐예요? 보존 등기한 다음에 유증의 원인에 뭐 한다는 게 이거 이전 등기한다 써있죠? 유증의 목적이 미등기일 때는 유언집행자가 상속의 명의로 뭐 한다고 보존 등기하고 그 대표적인 이게 무슨 유증에 이거 포괄 유증은 아니고 특정 유증은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5번에 자 거기 토지거래허공의 토지를 매매 이거 팔래요. 자, 지정이 해제됐다며 했죠? 없다야. 다시 지정됐더니 없다 얘기인데 그건 지금 수업시간에 그건 민법에 배우는 얘기죠 이건. 자, 수업시간에 안 배운 건 답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에 관련돼서는 이전 등기에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몇 가지가 이 5가지가 기본이니까 이 5가지를 잘 보시고 여기서 답을 찾아라 그런 얘기죠 지금.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시간상 뭐예요? 우리가 자 다른 것들은 이제 5월달에 할 거니까 우리 가등기는 꼭 봐야 돼요. 가등기는 꼭 보고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가등기는 봐야 돼요. 가등기는 어려워서 여러 번 들어야 되니까 가등기는 꼭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변경등기, 경정등기는 자 우리가 뭐 할 때 배운 거예요. 단독이다, 공동이다, 주등기다, 부기이다. 부동산 표시 변경은 단독이고 자 그 다음에 권리 변경은 공동으로 배웠으니까 가등기 여러분 137페이지 보겠습니다. 꼭 가등기 별표 두시고 가등기는 꼭 보고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이거는 한 100번 정도 5, 6번 들어야 되니까 가등기 얘기입니다. 가등기 꼭 별표 두시고 자 가등기를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아저씨 갑이 자 이렇게 아저씨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카들한테 계약을 맺습니다. 뭐라고 계약을 맺냐면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나한테 자격증 빌려주면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는 게 이거 집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실체법적 요건이 완비가 되면 무슨 얘기냐니까 실체법적 요건이 완비가 됐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이 법률행위에 뭐예요? 법률행위에 자 그 요건이 완비가 돼서 을이 갑한테 잔금을 주고 자 갑한테 등기서류 받아갖고 등기하면 깨끗하죠? 그런데 실제법적 요건이 완비가 되지 않다는 것은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 뭐예요? 부관이 생겨요, 부관이. 그 부관이 뭔데? 조건이 생겼다는 게 기한이나 법률행위 부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생겨서 뭐예요? 10월달에 뭐예요? 시험 봐야 되니까 아직 4월이니까 아직 뭐예요? 법률행위 부관 때문에 조건 때문에 자 소유권 이전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계약에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뭐가 생긴 거예요, 이거? 나중에 뭐 해달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뭐가 발생했다는 게 이거. 이 총권이 발생했다. 이 총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 총권은 채권이니까 갑이 뭐예요?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우리란 사람은 뭐예요? 우리란 사람은 아저씨한테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죠? 그 아저씨가 손해배상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그 국가가 가등기 제도를 만들어서 갖고 자 가등기 제도를 철저하게 하려면 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갑하고 계약 맺고 이런 청구권이 있으면 자 을이 이렇게 얘기하겠지 갑한테 아저씨 내가 공부를 시작하겠다. 아저씨는 무슨 얘기만 하면 다 술 먹고 햇소리 하니까 나한테 등기해주면 공부 시작하고 안 해주면 안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어디에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등기를 하게 됐다. 이렇게 등기를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뭐라고 갑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권 뭐예요? 이전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뭐 이렇게 하게 됐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등기를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가등기 있더라도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마음대로 팔 수 있다 그랬죠? 마음대로 팔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등기가 뭐라고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뭘 하게 되면 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뭘 하게 되면 본등기를 이렇게 뭐예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뭐예요? 본등기 하게 되면 가등기와 본등기 하면 이 가등기가 뭐예요? 2번이라는 뭐라고? 2번이라는 순위를 뭐 하고 있으니까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 생기니까 그죠? 자 이게 이제 순위가 2번, 이 3번이 밀리죠? 등기관 2등기를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직권 말소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등기가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가등기를 외우려고 막 억지로 외우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그럼 뭐예요? 가등기하면 본등기 하게 되면 뭐예요? 이 가등기 본등기 하면 가등기 본등기 하면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뭐 때문에 순위를 뭐예요? 보존하려고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하는 게 가등기다. 이렇게 복잡하게 외우면 너무 어려워요. 조사까지 보시면. 그럼 명사라도 한번 기억해보세요. 명사라도.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본등기가 있고 순위 보존이 있고 청구권이 있으면 명사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명사를. 자 따라해보세요. 가등기, 본등기,
순위보존, 청구권보존. 그게 가등기. 다시. 가등기란 뭐라고? 가등기 따라서 가등기, 본등기, 순위보존, 청구권보존. 그게 가등기라는 게. 그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만약에 집에 있는데 친구가 외국인을 데리고 왔어. 자네도 그런 경험도 있겠지. 아직 젊으니까. 친구가 외국인 데리고. 근데 외국인한테 집이 우리 집에 왔으니까 뭐 음료수라도 뭐 주려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외국인 보니까 머리가 하얘져. 무슨 위질라이크를 하려니까 뭐 답답해. 그럼 명사라도 얘기해보라. 명사라도 뭐라고? 딱 얘기하면 돼. 커피? 그거 알아들어. 뭐만 알아듣는다고? 명사만 얘기하면 알아들어. 자, 다 알아들어. 콜라! 그러면 알아듣는다니까, 걔가. 그러니까 명사만이라도 얘기해보죠. 명사니까 가등기 하면 가등기, 본등기, 순위보존. 따라해보세요. 가등기, 본등기, 순위보존, 청구권보존. 그게 가등기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가등기는 뭐예요? 이렇게 이 본등기가 안 됐다면 가등기는 순수하게 뭐만 있는 거고 청구만 갖고 있는 거고 본등기 하면 무슨 효력이 생기는 거 이거? 순위보존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 본등기, 순위보존, 청구보존.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꼭 공부하려고 그럴 때 이 객관식인데 그걸 다 그냥 뭐예요? 그냥 다 명사 조사까지 다 붙여갖고 지시대명사까지 붙여갖고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뭐만 기억하자고 명사라도 이렇게 딱딱 봐서 그렇게 기억하면 되지. 가등기, 본등기 노래 부르듯이 가등기, 본등기, 순위보존, 청구권 계속 반복하면 그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야. 자주 보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가등기는 왜 하는 거냐? 가등기는 왜 하는 거라고?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뭐 때문에 하는 거다? 청구권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 청구권은 뭐예요?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해서 가등기 하는 것이지 절대 뭐라고? 이 물권적 청구권은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뭐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이제 좀 이따 보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책에서 여기 자 137쪽에서 자 가등기는 장차 행하질 본등기의 순위를 뭐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본등기 뭐예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뭐예요? 예비등기다라고 써있죠? 자, 그래서 여기 시기부나 정지조건 혹은 다른 사정에 의해서 즉시 등기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실체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아까 그랬죠?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으면 실체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뭐가 생겼어요? 바로 등기해야 되는데 법률행위 뭐예요? 부관이 생겨서 조건과 기한 때문에 바로 못한다는 게 이게 실체법적 요건이 안 되지 못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청구권 순위부를 미리 확보해서 하는 등기다. 아니죠. 자, 그래서 이 가등기 종류에는 청구권 보존은 우리가 배우는 거고, 채권 담보 목적 있죠? 담보 가등기는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뭐예요? 자, 가등기를 할 수 있는 모든 권리에 대해서 등기 대상이고, 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쭉 나오죠? 그래요. 말을 바꿔보게 되면 그런 권리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도 가능해요. 그런 권리는 뭐예요? 가등기도 할 수 있지만 모두 된다고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쌍가는 이번에 청구권 보존이 가등기에 서 청구권은 3개가 있죠? 청구권은 3개가 있으니까 가등기 대상이 되는 청구권은 3개다. 그 3개가 뭐라고? 갑구나 을구 권리에 아까 그랬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 권리에 뭐예요? 설정. 그 다음에 이전, 변경 뭐예요? 변경 뭐에 대한 이 소멸에 대한 뭐예요? 청구권을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부. 그 다음에 시기부 뭐라고? 정지 뭐예요? 정지 조건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장래 뭐예요? 장래 확정될 자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자, 그럼 7번 보세요. 7번 보세요. 그럼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가 있고 소유권이 있고 이렇게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이 있고 아까 임차권도 된다 그랬죠? 자 권리집권 임차권 그래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여기에서 설정 그 다음에 이전 변경 그 다음에 소멸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목적 중에서 등기 목적 중에서 두 가지가 빠졌어요. 절대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이 안 생겨요. 그럼 갑이 자기가 자 신축 건물을 짓고 나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다는 얘기죠. 갑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중에서는 이 갑한테 건물 짓고 건물 진 사람한테 나한테 보존 등기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게 말도 안 되지.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의리애한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지 청구권이 안 생겨 보존 등기.
절대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자, 이 소유권 뭐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초원권이 안 생기니까 가등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보존 등기는 초원권이 안 생긴다는 게 이해가 되죠? 뭔가 계약을 맺지 요구를 하지 등기해달라고. 보존 등기는 계약도 안 하는데 초원권이 안 생기죠? 근데 안 생긴다고 지금 이제 들을 때는 안 생긴다고 막 그렇다 뭐 속으로 하죠? 근데 시험장에서 시험 볼 때 뭐라고 써있어요? 대법원 판례는 제한적으로나마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뭐예요? 할 수 있도록 일부러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나오죠? 그럼 이제 읽어보다가 뭐라고,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나면 합격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 그래도 틀리는 거야, 그러다가. 확신을 가져라. 보존 등기는 뭐가 없다고? 청권이 없다는 게, 가등기 안 된다는 게, 무조건 없다, 야. 그럼 생각해보세요. 처분 제한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처분 제한 등기도. 야, 세금을 안 내야지만이, 세금을 안 내야지 압류 들어가지. 저놈은 작년에도 안 냈으니까 세금을 안 낼 거라 생각해서 압류 초권의 가등기가 말이 되냐는 게 말도 안 됐지.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는 절대 가등기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계약을 맺어갖고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이전 등기 해달라고 계약을 맺었는데 거기서 뭐가 발생했어요? 이 청원권이 생겼는데 이 청원권을 뭐예요? 청원권을 요건이 만배돼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조건과 기한 때문에 뭐예요? 기한 때문에 요건이 안배되지 않아갖고 이 을이 청원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청원권에 대해서 뭐 해준다는 게니까 가등기 해주는 거니까 뭐에 대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청원권의 가등기도 가능하고 지상권 뭐예요? 지상권 설정, 지상권 이전 청원권에 가능하고 이렇게 가능한데 뭐하고 뭐는 안 된다는 게 보존 등기 가등기 안 된다 보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137페이지 가등기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거기 그 첫 번째 소유권 이전기 가등기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서 이전 등기는 상관없고 거기 가등기상 권리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죠? 부기 등기로. 그 가등기상 권리 이전 등기 가등기가 뭐예요? 이전 등기와 같은 얘기니까 부기 등기예요. 그 다음에 남한테 이전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가처분 등기 하냐? 이게 부기 등기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뭐예요? 이 가등기 권리 있죠? 가등기. 잘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뭐예요? A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건축업자야. 둘이 뭐예요? 땅을 물색하고 다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따지고 서초동에 있는 땅이 이 주유소에 하고 있어, 주유소. 이 사람 생각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야. 이건 주유소 할 자리가 아니야. 왜? 법원 쪽에 있으니까. 여기다 빌딩 입혀갖고, 10층짜리 입혀갖고, 변호사들한테 뭐예요? 변호사 사무실 분양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아. 그래서 이 신문에 옛날에 한 15년 전에 100억 벌었어. 근데 두 사람이 계약을 맡기를 뭐라고 계약 맺었냐면 둘이 배신 때라고 혼자 하려고 하면 7억에 뭐예요? 손해배상하겠다고 계약서 썼는데 이 을이 머리를 굴려보니까 자기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돈을 벌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갑하고 계약을 맺었어.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뭐예요? 얘를 상대로 소송하겠지. 손해배상해달라고 소송하죠? 그러고 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여기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2-1번 뭐예요? 처분금지 가처분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 권리도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 거기 가등기 권리 뭐예요? 가처분이 가능하고 그죠? 중복 가등기 가능하다. 중복 가등기가 무슨 얘기니까? 자 중복 가등기. 자 이 갑이 을이라는 이 조카가 시험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불안해. 그래서 뭐예요? 불안해. 그래서 여기 자 3번 자 소유권 이전 뭐예요? 청권의 가등기를 병합으로 또 해줄 수 있다는 이 중복적인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 줄칩니다. 뭐라고? 자 거기 가등기 권리 이전 등기 줄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등기상 권리 이전지 가처분 부기 등기 줄치시고 그 다음에 중복 등기 중복 가등기 줄쳐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 보면 거기 자 쭉 내려오면 이제 다른 거는 신경 꽂고 신경 쓰고 다 된다는 거 시기부 정지용부 자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자 가등기가 뭐라고 이렇게 불가능한 경우 그래서 우리가 자 이해만 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종기부 해제 조건부 이게 나오죠. 이건 이해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뭐 시기부하고 정지조건이죠.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은 자 이 을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 조카가 시험에 떨어질 수 있어요. 장래 발생한 사실이 불확실해요. 그 다음에 정지라고 하는 거 스톱시켰어요. 그러니까 10월에 합격하면 주겠다라고 10월까지 이렇게 청구권을 보존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해저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해저 조건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아저씨 갑이 조카한테 이미 소유권을 넘겼어요. 소유권 못 얻는 게 누구? 갑에서. 이런 얘기 있죠? 그럼 떨어짐이 없었던 걸 하겠다. 이게 해제 조건이에요. 떨어짐이 없었던 게 했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 아저씨와 조카 사이의 원인 A가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면 이 이전 등기는 뭐예요? 시험에 뭐 했으니까 떨어졌으니까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를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뭐예요? 등기 안 해도 이게 소멸된 거예요. 물권면이 생겼어요. 그럼 이미 소멸돼서 무효가 된 거니까 이 갑이라는 아저씨가 굳이 이 등기는 무효가 됐기 때문에 자, 이 아저씨 땅을 이 무효된 등기가 뭐예요? 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을. 그래서 갑이 요구하는 청구권은 뭐예요? 이미 없어졌으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소멸된 권리에 대해서 여기다가 뭐라고 3번, 2번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이행해달라는 청구권의 가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물권적 청구권은 무슨 대상이 아니라는 거니까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소멸되고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는 뭐예요? 시기는 지금 4월 달에 계약을 맺고 자 9월 달에 중도금 주고 돌아오는 2020년에 시기부 2020년 오니까 이거 가능해요. 근데 종기는 종기가 돌아오면서 권리가 소멸되니까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 응? 자, 그래서 해제 조건부는 해제 조건부는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거기 그 밑에 줄에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당연히 안 된다는 점. 표제부 가등기 안 되고 자, 그다음에 맨 아래 있죠? 줄 치세요. 맨 아래 거기.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와 본등기 금지 가처분 있죠? 절대 뭐라고? 절대 이렇게 자, 이 가등기 권리는 가등기 뭐라고? 가등기 권리는 뭐 할 수 있으니까 이전 등기 할 수 있으니까 이전할 수 있죠? 자, 부기 등기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자, 처분 금지 뭐예요? 가등기 권리 자, 이전 금지 가합류 뭐가 가처분이 뭐하다는 게 이거 가처분이 가능하다 가능해. 근데 가등기 권리 뭐예요? 이전 금지 가합류 가처분이 가능한데 절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있죠? 본등기 뭐라고? 본등기 금지. 자, 가처분 등기는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무효다 아니고 무효.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처분이지. 자, 이 조카가 시험에 합격해서 본등기 한다는 건 취득하는 거예요. 본등기는 뭐라고? 취득하는 거예요. 취득을 못하게 하는 가처분은 없어요. 가처분을 언제 하는 거라고? 처분을 못하게 하는 게 가처분이지. 시험에 합격해서 본등기 취득을 못하게 하는 가처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그거 보시고 요 잘 기억합니다.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가등기 신청은 원래 공동의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단독인데 이 예외가 단독이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아저씨하고 조카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저씨가 등기 안 해주면 자, 공동의 원칙이지만 예외가 단독인데 자, 누가 이 지금 가등기 의무자 아저씨 가등기 의무자의 뭐예요? 가등기 의무자의 뭘 받아서 승낙서를 받아서 뭐 단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판결 받으면 돈 들어가니까 소송하지 말라는 게 안 해주면 소송하지 말고 뭐예요? 법원에서 가등기 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가등기 뭐예요? 법원에 뭐예요? 가등기 뭐라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처분 명령 뭐예요? 명령 정보를 가지고 단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예요? 제도를 마련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특징적으로 볼 사항이 뭐냐면 자, 이렇게 가처분 등기 있죠?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촉탁 등기인데 이 가처분 뒤에 뭐가 나오면 명령이 나오죠, 명령. 가처분 등기가 아니라 가처분 명령 나오죠? 요건 단독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가가처 명단 이렇게 이게 외우셔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가가처 명단. 따라해보세요. 가가처 명단. 다시 가가처 명단. 그래요. 그 가처분 뒤에 명령 나오면 그건 단독이야. 가처분 등기는 촉탁인데 명령 나오면 뭐예요? 그건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으로 이거 갖고 단독으로 그 서류 받아서 단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자, 맨 아래 가등기 실행 나오는데 가등기 실행은 뭐냐면 여기 아까 여기 써놨죠?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이 본등기가 형식이 주등기 형식이라면 가등기도 주등기하고 아까 여기 뭐예요? 지상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할 때 지상권 이전 등기가 부기등기면 처음부터 가등기도 뭐로 하라는 게 이거 부기등기를 하라는 거죠. 그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 4번에 가등기 실행
가등기 실행해서 보면 거기 1번에 출치세 뭐라고? 본등기가 주등기에 의하는 것이라면 가등기도 뭐라 하고? 주등기하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청권에 가등기 주등기하고. 그다음 본등기가 부기등기 형식이면 그 지상권 이전등기 자체가 부기등기니까 가등기도 뭐라 하라는 게 이거 부기등기 하라 출치세.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거기 이제 본등기 절차예요. 본등기 절차. 그런데 중요한 게 자 일단 두 가지 보면 아까 얘기했죠? 뭘 얘기했냐면 만약에 본등기를 한다니 본등기. 그러면 이제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니 등기 의무자. 아까 이게 보라 했어요 등기 의무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이 지금 아저씨 갑이 가등기 해놓고 제3자한테 이렇게 3번 이전 등기를 뭐예요? 자 제3자에 팔았죠? 그럼 본등기 할 때는 이해는 직권말소 되지. 항상 누가 의무자라 그랬어요? 아저씨가 뭐라 그랬죠? 그래서 본등기 의무자는 본등기 시 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가등기 시 자 가등기 시 뭐예요? 가등기 시 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할 때도 등기 의무자지 누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제3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가 아니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자, 제3자니까 얘가 아니, 얘는 직권말소 대상이니까.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 얘기했을 때, 자, 얘가 등기 권리자죠? 근데 만약에, 자, 다수의 가등기 권리자, 여러분 이제 민법에도 배우지만, 다수의 뭐라고? 다수의 가등기 권리자죠. 1위는. 아까 각하사유 아닌 거에 나왔죠? 다수의 가등기 권리자 1위니까 가등기 권리자가 한 3사람 있다, 3사람. 그래서 한 사람은 이 사람 세 사람이 전원이 하든가 그 다음에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 안에 본등기 가능하다 했죠? 본등기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지분 나오면 가능하다 뭐예요? 보상 없다 그랬으니까 보증과 상속 등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 자 권리자 신청이 나왔을 때 자 거기 1번 본등기 공등기 원칙인데 자 거기 그 동그라미 3번에 가등기 권리자가 수인일 경우에는 자 가등기 권리자 모두가 공동이익으로 본등기 하거나 가등기 권리자 수인일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뭐예요?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뭐예요? 할 수 있다. 자기 지분만에. 에? 근데 공유자 중 1인이 전원 명의로 가등기한 본등기를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할 수는 없다 써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이게 민법에서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뭐예요? 자 갑하고 을하고 병이란 세 사람이 이 바다를 매립합니다. 이게 공유물이죠. 그럼 갑도 3분의 갖고 있고 을도 3분의 갖고 있고 병도 3분의 1. 이 공유부동산이니까 공유물이에요. 그럼 가만히 이 사람들이 방치하면 이 공유물을 누가 또 보존등기해서 팔아먹을지 모르니까 이 공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이건 가등기권자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전원이 하거나 한 사람이 전원해서 해주는 건 가능한데 자 전원이 하는 건 가능하고 자기권 가능한데 소유권자가 아닌 갑이란 사람이 전원을 위해서 본등기 못한다는 게 왜? 이 사람들은 뭐가 아니니까 소유권자들은 이 공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전원해서 할 수 있지만 이 가등기권자는 누가 아니니까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자기 걸 하든가 전원이 하든가 할 것이지 한 사람이 공유물 보존행위 준해갖고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본등기 못한다. 그 얘기야 지금. 왜 그렇다고?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못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자기 집만 꼭 외우라는 얘기. 자기 집만은 뭐라고? 본등기 가능하다. 안 되는 게 뭐니까? 보존하고 상속 없다니까. 그 다음에 자 본등기에 대한 조치 그래서 조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중간처분 등기는 자 중간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말소예요. 뭐 한다고? 직권을 말소한다. 직권말소. 그래서 여기 자 141페이지에 쌍가루 3번 본등기 조치 그래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할 때는 가등기 후 본등기 사이에 경제된 양립할 수 없는 제3자 권리를 뭐라고?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말소한다. 그죠? 근데 말소할 수 없는 거 그래서 하나만 외우자. 하나만 제대로 외우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그랬죠? 지금 누가 이 지금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이 A라는 사람이 뭐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여기 2-1번 뭐예요? 가처분 등기가 들어왔는데 가압류 가처분 들어오면 소송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등기 하더라도 이건 소송 중이니까 말소할 수 없으니까 말소 대상이 아닌 거 오늘 하나만 보자. 말소 대상이 아닌 거. 그 하나가 뭔데?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목적으로 하는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있죠? 하는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말소하지 말라. 줄이나 한번 쳐보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 142페이지 위에 요점정이 나오죠? 그래서 요점이 나오는데 거기 자 본등기 조치 나오는데 직권말소 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거기 그 동그라미 4번 있죠? 동그라미 4번과 5번인데 거기 다만 나오죠? 수치세요. 당해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 5번에 당해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나오죠? 그 두 가지만 좀 기억하자. 그래 써놓으세요. 거기다. 4번, 5번 중간에 빈칸에다. 소송 중이다. 뭐 하는 중이라고? 소송 중이니까 소송이 끝날 때까지 뭐 하지 못한다? 말소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43페이지 가등기 말소가 나오는데 가등기 말소 칠판 보세요. 얘가 시험에 떨어졌죠? 시험에 떨어졌으면 누가하고 아저씨하고 조카하고 공동으로 말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누가하고 아저씨하고 조카하고 시험에 떨어지니까 공동 말소가 원칙이죠? 근데 공동 말소를 주는데 아저씨가 꼴도 보기 싫어해. 그럼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누가 이 을이라는 가등기 명의자가 인감윤정 첨해서 단독 말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얘가 등기 알아 안 하면 아저씨하고 만약에 이해관계 있죠? 예컨대 그 병이라고 아까 갑한테 소유권 취득한 사람 있죠? 얘가 뭐예요? 이 을한테 가서 너 시험에 떨어졌지? 너 말소하기 불편하지? 너 나한테 승낙서 주면 내가 말소시켜줄게. 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자 줄 한번 쳐보세요. 자 거기 공동신청의 원칙인데 쌍가리 1번 단독신청의 특칙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이라든가 가등기 보자 아저씨도 가등기 명의의 승낙서를 받아서 단독할 수 있다.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아래 문제가 그게 옳은 거 그랬을 때 자 보세요. 1번에 옳은 거 문제 보세요. 옳은 거 그랬죠? 옳은 거 얘기 나오면 거기 자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 줄 쳐보세요. 가등기를 명하는 가등기 나오고 뒤에 법원의 가처분 명령 동그라미 명령. 가처분 뒤에 명령 나왔으니까 이거 뭐라고? 단독이야. 근데 촉탁한다 그러면 헷갈리겠죠? 가처분 명령 가가처명 단위야. 그러니까 옳은 거 있으니까 1번은 왜 틀렸다고? 단독 신청이야.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에 뭐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한 이전 본등기 있죠?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추는 줄 쳐보세요. 이거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는 직권 말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써주세요. 거기다가 소송 중이다. 뭐 하는 중이라고? 소송 중이다. 이게 소송 중이야. 그러면 거기 3번에 뭐예요? 3번에 거기 가등기에 보존되는 청구권이 기타 장래 확정될 것이고 장래 확정될 거죠? 장래 뭐 확정될 청구권은 가능하겠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가등기에 관해서 등기상 이해가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의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할 수 있다. 그게 답이죠? 방금 배운 거? 어? 그러니까 누가 아저씨하고 이해관계도 말소할 수 있다니까 그게 답이죠? 그래요. 5번은 나중에 보고. 그래서 자, 보세요. 자, 7번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시 볼 사항은 여기 나온 거라도 좀 여기 나온 거라도 오늘 좀 기억을 해보죠. 여기 나온 거라도. 그래서 뭐라고? 가청채. 가등기는 가청채, 청구권 때문에 하는데 청구권은 채권적이다. 가청채와 뭐라고? 권시기는 가청채와 권시기는 소부를 실한다. 따라해보세요. 가청채와 권시기는 소부를 실한다. 그래요. 이 보존 등기는 가등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를 이전 등기에 나와서 소유권이 아니니까 당연히 부기등기하죠. 이전 등기 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가처분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한데, 절대 뭐라고? 가처분 앞에 뭐가 나오면 안 된다? 본등기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보자. 그 다음에 가처분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단독이다. 가처분 뭐라고? 명령 나오면 뭐라고? 단독이다. 이제 그렇게 보자. 이해하셨죠? 자. 장시간 동안에 배고프실 텐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하여튼 이따가 저 좀 다시 김밥 그거 다 드고 안 먹었던 거 다시 드시고 하여튼 그 다 드시면 이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드시고. 자, 하여튼 그 주무시더라도 밥 먹고 주무세요. 밥 먹고 주무세요.